이어서 우리 충당금에 관한 얘기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우리가 퇴직연금 충당금, 대손 충당금 이런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충당금에 대한 종류를 좀 이해하고 세법이 생각하는 충당금에 대한 좀 어떤 모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충당금의 정의가 뭘까요? 충당금의 정의는 뭐냐면요, 지출이 불확실한 거예요. 지출이 될 건 될 건데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출은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불확실할 때 뭐예요? 우리 법에서는 뭔가 충당금을 쌓아가지고 미래에 대비하는 충당금을 설정했다는 회계처리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충당금의 대표적인 충당금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퇴직금은 미래에 지출될 가능성이 뭐야? 상당히 높은 게 아니라,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매우 높죠. 근데 그 지출의 시기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직원이 오래 근무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 발생액만큼이 그만큼이 더 늘어나잖아요. 부채만큼을. 그러니까 그만큼을 비용 처리하고 부채를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이 됩니까? 퇴직급여, 비용이 발생되죠. 충당금을 쌓았다는 말은 항상 있죠. 어떤 모형이 나타나냐 하면 충당금을 쌓았다는 말은 여기 충당금을 쌓았다는 말은 충당금을 부채를 쌓았다는 말은 그죠? 여기 부채를 쌓았다는 말은 항상 필연적으로 뭐가 오죠? 비용을 쌓았다는 거거든요. 항상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뭐 보정비 하면 장기 제품 보정비 하면 제품 보정비, 장기 제품 보정부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항상 충당금의 결과는 비용을 계산한 꼴이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얼마가 쌓아야 될지 그걸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기업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충당금을 뭐야? 추정치에 의한 미확정적인 그죠? 채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추정치니까 법률적인 느낌하고 안 맞다고 봐서 다 부인하는 입장이 원칙인 거야. 다 인정 안 하겠다. 이거 추정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가정할까요? 회사는 제품 보정 부채로 단기에 10만 원을 아래가지고 회계처리를 했다. 제품 보정비. 우리가 매출하면 거기에 따른 매출액 중에서 보정비가 발생하잖아. ASB 같은 거. 근데 그게 ASB가 올해 발생할지 내년에 발생할지 모르죠. 하지만 경험률에 의해서 올해 매출의 일정한 금액을 비용 올해 발생했다고 보고 비용 처리하고 부채로 계산하죠. 그리고 쭉 쌓았다가 만약 실제 ASB가 발생하면 충당금 잔액 범위내 우선상계 비용 부족한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대손충과 똑같은 논점이에요. 그럼 회사가 제품 보정비 비용 부채 쌓았다 이 말이죠. 그럼 세법은 어떻게 보냐고요? 보냐면 이런 부채를 원하지 않아요. 추정치다. 이거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비용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죠. 비용을 부인하죠. 그죠? 송금불산입하고 부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부채를 깎아요. 그럼 부채를 깎으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좋아지는 건 뭐야? 유보가 되겠죠. 부채 감액이 유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거죠. 무산임에서 무조건 다 유보로 처리하는 세무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면 회사가 계산한 그 전에 그죠? 충당금 뭐 이런 거 있죠. 반품 충당부채, 복구 충당부채, 하자보수 충당부채 전부 다 이런 쪽은요. 이런 충당부채는 전부 다 뭐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충당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산의 가장 대표적인 거. 이충을 잡는 거죠, 이충. 이충이 뭐죠? 이충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랑 대손충당금, 그죠?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어느 기업이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업원이 한 명만 있더라도 계속 대충을 쌓아야 되겠고, 외상값이 있으면 위험을 평가해서 계속 대손충을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얘는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지만, 그죠? 이 두 개의 충당금은요, 어디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인하기가 약간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이 두 개는
이 두 개에 대해서는요,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둬서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근데 세법은 용어를 그렇게 안 써요. 세법은 충당 부채라고 안 쓰고 뭘 쓰는가? 여전히 충당금을 써요. 그러니까 얘는 재무회계의 용어고요. 세법은요, 충당금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무회계적 개념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고, 세법은요 그런 거 없어요. 충당금. 그래서 앞으로 제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하면 충당부채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같은 용어인데 세법의 용어로는 충당금이라고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충당금 예전에 충당금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예외적으로 있죠. 부인하고 싶지만 그냥 예외적으로 괴리감 때문에 인정한다. 그죠? 다 인정하는 거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둬서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일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요, 부인하는 그런 연산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구상채권 우리 법에서 그러면 인정하는 열거된 충당금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2개 지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은 우리 일반 법인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신보사업을 하는 있죠. 내국 법인이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우리가 논에 관계없으면 그게 시험 문제 출제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과세 이연 제도가 있어요. 이 당장의 과세를 미루는 제도가 있거든요. 주식하고 건물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아가지고 이연한 제도인데 출제가 안 돼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법에서 시험의 논점은요, 요렇게 2개고, 요거는요, 시험 논점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실제 전산시험 1급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이 중요하죠? 근데 요거는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퇴직연금 충당금은 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금이 아니고 뭐예요? 대변하기 위해서 퇴직급여가 아니고 뭐예요? 퇴직연금 충당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이거는 회계 기준에서는 대손 충당금 인정하고 이건 이런 개념이 없어요. 회계 기준에서는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그런 개념이 없다고요. 그런 그죠, 충당금을 쌓을 수 있는 회계적 있죠. 회계 처리의 어떤 있죠, 기준이 없다고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얘는 세법에서는요. 세법에서는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한데, 그죠? 세법에서만 인정하는 있죠. 충당금이 뭐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법에서만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상이지만 퇴직연금 충당금이 뭔지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 이름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퇴직연금에 관한 얘기다, 그죠? 퇴직연금에 대한, 그죠? 세제혜택을 줄 때 쓰는 세무상의 개념이니까, 세법에서만 있는 독특한 충당금이 퇴직연금 충당금이다 하는 정도 알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바로 여기 가보죠. 충당금 넘어가고요. 퇴직충 바로 들어가 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바로 들어가죠. 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의 세무조약인데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 했을 때요. 매년 직원들이 근무하면 퇴직금이 증가하죠. 그만큼을 쌓는 행위를 매번 결산분기 때 하지 않습니까?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쌓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발생됩니까? 퇴직급여가 발생돼서 이 비용을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 이거예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봐요. 가장 큰 특징이 퇴직급여 충당금은 뭐야? 결산조정이죠. 결산조정, 제가 그때 결산조정할 때 당장 한 4개 정도 익혀보자고 했는데, 결산할 때 보면 감가상각비랑, 그죠? 태충, 이충 잡는 데 있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손충하고 대손금까지 4개는 뭐예요? 결산조정이랬죠. 이게 결산조정이라고 봐요. 내가 이 퇴직급여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회사가
그죠? 회계 처리를 해서 받아 먹는다. 그 정도 회사가 계상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100만 원 계상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세법상의 한도는요. 둘 중에 뭐예요?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작은 금액을 한도가 만 100인데 얘가 70이라면 30만 원만큼은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초과액은. 그리고 한도 미달액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송금산입의 한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한도를 구하는 공식이 그죠. 총급여액 기준과 추계액 기준의 적은 금액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둘 중에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그죠. 시험에 내요. 시험에 내는데 이제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이 한도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 한도가 제로가 나와요. 한도가 제로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다는 말은 회사가 계산한 금액을 전액 다 뭐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왜 그런지 이유랑 그죠? 연적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러면 별로 논점이 없지 않나요? 논점 별로 없어요. 회사가 기말에 있잖아요. 퇴직급여를 계산한 금액이죠. 뭐 10원이든 500원이든 1000만원이든 1억이든 무조건 뭐야? 계산한 걸 족족이 뭐야? 다 부인하니까 아무런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출제가 1년에 한 번은 돼요. 그래서 뭐 그러면 뭐를 내느냐?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요. 뭐냐면 이런 문제를 보잖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회사가 설정한 금액 2천이죠. T를 그리면 이 기초가 3천이 있고 퇴직금 지급한 게 없고 그 단기에 퇴직금 증가액을 설정한 금액 2천이라 하면 정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가 계산한 금액 2천이잖아요. 2천. 그럼 한도를 따져보면요. 영원이 되어가 전부 다 뭐예요? 다 퇴직급여 충당 한도 초과 2천 유보가 될 거예요. 정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결론은 언제 알았죠? 그러면 왜 아무런 한도가 없다는 거네? 자, 그러면 왜 없는지 이 송금산입의 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퇴직급여 있죠.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에 있죠. 한도 민규정률 1하고 2 중에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걸 적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럼 1번은 뭐냐면 우리가 총급여액 기준이라고요. 총급여액 기준이라고. 두 번째는 추계액 기준이라고요. 퇴직금 추계액 기준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뭐예요?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죠. 첫 번째는 그냥 한도가 나와요. 얘는 한도가 나오지만 얘가 뭐예요? 0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적은 겁니까? 얘가 될 거라는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급여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하느냐 하면 서식을 작성하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아서 서식을 작성하시거든요. 서식 작성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총급여는 뭐냐면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그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죠. 그죠? 그러니까 총급여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대상 임직원의 총급여에서 1차 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의 임직원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사에 그죠? 퇴직금 지급 규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년 미만인 자도 준다 안 준다에 따라 나뉘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본 법인 중에 1년 미만인 있죠. 저한테 퇴직금을 주는 회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1년 미만인 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럼 1년 미만인 자한테 또 퇴직금을 내가야 되니까 그 자의 급여도 있죠. 산입을 한다는 건데 우리 시험은요. 대부분 다 어떻게 나옵니까? 본 당 회사는 1년 미만인 자한테는 그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급여 중에서 1년 미만의 근로자한테 지급한 거랑 중도퇴사자 있죠. 그런 자한테는 그죠? 지급한 거는 중도퇴사자 했다는 거는 기말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볼게요.
자, 1년 이상 근속자 중에 퇴직급여 대상자고, 그죠? 그러면 퇴직급여를, 그죠? 만약에 대원칙에 따라 1년 미만 안 준다면, 1년 미만 근속자는 빼고, 중도퇴사자 빼고, 일용직 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이 연금 중에서 여러분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 있죠? 이 사람은 뭐냐면, 그 퇴직금을 어떻게 주는 거죠? 쌓았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바로 1년 단위로 정산해서 바로 개인별 계좌로 정산해서 바로 뿌려주잖아요. 확정급여형은 뭐예요? 쌓았다가 회사가 지급하는 거고, 물론 사회에 예치된 그죠? 금융기관을 받아 나가지만 기여형은 어떻습니까? 그죠? 회사 기여할 금액만 기여해주면 그걸로 뭡니까? 회사는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이 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는 1년 단위 퇴직금 지급한 거야. 이 사람은 퇴직금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설정할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야? 요런 자들은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의 급여는 다 뺀단 말이에요. 그런 자의 급여는 다 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대상이 일단은 뭐야? 저런 자는 다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총급여는 뭐냐 했을 때 총급여는 당연히 송금불산일 때는 인건비는 당연히 제외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니언에 대해서 볼게요, 니언 볼게요. 니언을 볼게요. 총급여액이란 뭐예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이랄지 인정사항이 있지만, 요게 두 번째가 가장 많이 나와요. 세법에서 인건비 중에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면, 세법에서는 급여로 떨었지만 뭐야? 아니, 회사에서는 급여로 떨었지만, 총급여 안에 있지만, 세법이 인정한다, 안 한다? 부인한 거니까 그거는 뭐야? 혹시 총급여 안에 그런 거 있다면 그건 뭐야? 포함되는 게 아닌가 아니가? 그런 게 있으면 빼야 될 개념이 바로 총급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이런 것들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가 나와주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거 서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인조정 가서 여기 첫 번째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서식을 보면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서식이 나와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번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행하면 돼요. 여기에 2번, 1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옆에 1번 큰 있죠. 여기 있죠. 요대로 하라 이거죠. 요대로 1번, 2번, 3번 하면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1번이 뭡니까? 보니까 1번. 총 급여액에 관한 얘기죠. 토탈 급여를 지급했는데 여기 첫 번째 보세요.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한테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토탈은 1,000만 원 지급했는데 아닌 자가 200이라면 여기는 얼마야? 800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 800에 대해서 뭡니까? 여기 쫙 끌어와서 여기 들어올 것이고 여기 1차 한도가 뭐예요? 5% 해서 여기 한도가 1차 한도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료를 딱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뭡니까? 1차 한도가 나오게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죠?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할 때 있잖아요. 1,000만 원인데 800 있다. 200은 1년 미만이라면 800이죠. 근데 1,000만 원 중에서 그죠? 1년 이상 근로자 중에서 임원이 있고 상여 초과 한도 초과액이 만약에 500이 있으면 결국은 8천이 아니고 뭐야? 여기에 9천 1억이 1,000만 원이 아니고 950을 지불해야 되지. 맞잖아요. 송금불산이 된 거니까 950을 엮고는 1년 미만 200이니까 결국은 얘가 750이 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안 돼요. 그게 다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도가 바로 본연적인 한도,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추계액 한도가 뭔지 한번 보죠. 추계액이라는 말이 퇴직금 추계액인데 추계액은 이렇게 적어요. 자,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직금 추계액은 그죠? 여러분들 두 개 중에 큰 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일시 퇴직 기준이랑 그죠? 보험 수리적 기준 중에서 뭐야? 두 개 중에 큰 놈을 의미한다. 큰 놈을 뭐야? 추계액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추계액이 있잖아요. 추계액이 만약에 여기가 그죠? 추계액이 여기에 10명의 일시에 퇴직했을 때는
1억 원이지만, 그죠? 그리고 여기 바로 보험수리적 기준인데요. 여기 1억 2천이라면 큰 놈이 뭐죠? 1억 2천을 뭡니까? 그죠? 퇴직금 추계로 본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퇴직금 추계액에서 결정적인 게 이게 뭐죠? 몇 프로를 곱해요? 0%를 곱하잖아요. 얘가 추계액이 10억이든 100억이든 뭐예요? 곱하기 얼마예요? 0%면 어떻게 돼요? 0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도가 계속 줄어져 왔던 거예요. 40%부터 쭉 줄어와서 드디어 2016년도에 뭐예요? 0이 되는. 계속 한도를 줄여왔거든요. 경과에 따라. 지금은 0이 되니까 뭡니까? 0%가 된다. 자, 퇴직 전환금 잔액은 뭐냐 하면 요새는 없어요. 예전에 국민연금, 그죠? 우리가 낼 때 근로자가 내야 될 돈을 회사에서 대납해 준 게 있어요. 대납해 준 거. 그러니까 처음에 보통 국민연금 같으면 9%, 옛날에 6%였는데 하여튼 9%를 가정하고 4.5, 4.5 띄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그럼 직원들한테 4.5를 띄어야 되잖아요. 초기에는 4.5를 안 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만 띄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5는요? 회사에서 대납해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주고 그 돈을 언제 주기로 했냐면 퇴사할 때 퇴직금에서 뭐예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개정 과목이 국민연금 전환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퇴직금을 미리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도를 늘려준 게, 그죠? 퇴직금을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한도를 늘려준다는 말인데, 여기 보면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있지만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10년 하다 말았어요. 그진 출제가 안 돼요. 만약 퇴직 전환금이 있다고 하면 집에 오면 돼요.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